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경찰의 범죄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제5절 마지막 챕터인 글로벌 치안 협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경찰의 외사 경찰 활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 경찰이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 또 범죄 대응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이 경찰의 이 각종 치안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해외 원조를 줄 수 있는지, 또 글로벌 각 국가들하고 어떻게 치안 협력과 관련돼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실제 우리나라 각종 뭐 수사 역량이라든가 기술, 뭐 각종 그동안의 이 디지털 포함한 다양한 기술력이 발전한 것들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글로벌 치안 협력을 뭐 치안 한류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워낙 한류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꼭 치안 한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글로벌 치안 협력 대표적인 게 바로 치안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 각종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전수를 해주는, 그래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거라든가, 또 반대로 외국 경찰관들 중에서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시켜서 한국의 높은 기술들을 외국인 경찰관들한테 해주고, 그 외국인 경찰관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러한 기술들을 전파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 외에도 치안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현재 치안 이 국제 글로벌 협력 사업들을 해보면은 연간 약한 이 연간 한 27개국 정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각 나라에 각 그 필요한 곳에 파견을 한다라든가 초청을 한다라든가 글로벌 치안 협력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현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치안 협력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뭐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많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뭐 중남미에 있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이러한 나라들에 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각종 CCTV 시스템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력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 설치나 교육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차량, 우리나라 이 각종 경찰 장비들, 이러한 것들을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나라에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특히 베트남처럼 지금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과학수사 기법들, 예를 들면은 DNA 감식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증거, 이러한 기술력들이 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이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문등록, 여러분들이 아마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했었던 그 지문등록을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DNA 감식뿐만이 아니라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이러한 기술력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2010년, 11년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쓰나미로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 지문 감식팀이 인도네시아 현장에 쓰나미 피해 현장에 파견이 돼서 현지에서 발견된 사체들, 그 사체에 굉장히 많이 부패가 돼가지고서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서는 아주 부분 지문이라도, 일부분이라도 그 지문을 채취를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한테 사체를 인양해주는 이러한 국제 글로벌 공적
활동, 이러한 활동, 지원 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중남미라든가 기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각종 이 치안 인프라, 뭐 CCTV라든가 차량, 각종 과학수사 기법,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요, 일단 우리나라가 워낙 CCTV를 포함한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특히 이게 과거에는 그냥 CCTV를 가지고서는 그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증거 수집용으로 확보를 했지만, 이제는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차량의 차량 번호를 자동 감식해서 스스로 데이터베이스 하는 시스템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차량 차 번호판을 인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왜냐하면 차량 번호판도 우리나라처럼 생긴 번호판도 있지만 각각의 나라마다 번호판의 형태가 다르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CCTV 기술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실제 거기에서 사건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 국제협력기구, 국제공조기구인 코이카를 통해서 치안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에서 경찰 교육센터를 만드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필리핀 같은 나라는 필리핀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사 기획이라든가 과학수사 등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필리핀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관들을 아예 필리핀 현장에 보내서 필리핀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러한 치안협력 사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증거분석실, 현장 증거분석실, 이러한 것들을 꾸며주거나, 또는 말씀드렸었던 지문이라든가 조큰적 이런 것들을 감식하고 부분 지문, 부분 조큰적을 원상 복구를 하는 이러한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를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었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되고요. 또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나라의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민도 많이 가고 거기 현지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많이 건너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국제 공조가 다양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찰력까지, 치안 협력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면은 양 나라에서 그만큼 더 안정적인 치안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치안 협력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거나, 또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에는 사이버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또 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스터 플랜, 이러한 것들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기타 나라들 모두 CCTV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들 나라들의 치안 시스템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치안 전문가들을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의 치안력을 그 나라의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를 파견하는 분야가 주로 사이버 범죄, 방금 말씀드렸던 과학수사, CCTV, 또 더 나아가서 대테러, 이러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대테러 인력도 우리가 사실 남북 분단 관계인 상황이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 특공대가 현장 진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서는 현장에 맞춤형 전략을 세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일부 국가에서만 진행이 됐었던 게 2016년 이후로 중남미라든가 아니면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로 점점점 확대를 돼서 2019년 기준으로 16개국 84명의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치안 기술력들을 전수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 있는 경찰관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에 약 82개국 2,300여 명의 외국 경찰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연수를 받고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을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치안협력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ODA, 아까 말씀드린 코이카라든가 국제 우리가 원조 같은 거,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ODA를 통해서 국제협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이 ODA를 통해 가지고서는 국제 원조를 받았었던 뭐 그 시절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 개발이 된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ODA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ODA를 받아서 빠르게 급속 성장을 해가지고서는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지만, 이제는 그 ODA를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갚아주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제는 도와주는 이러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 나라에 먹을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력, 치안도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들을 전수해 주는 국가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서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뭐 물적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각종 치안 협력에 제외 국민, 즉 우리나라 국민이 현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 또 내지는 현지에서 취업한 사람들, 현지에 유학 가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공조 활동들도 이 경찰의 외사 경찰 활동 중에 중요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뭐 인터폴을 포함한 뭐 다양한 국가들하고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청장이 그 나라에 방문을 해서 요청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 나라 현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리 국민들, 우리 유학생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가지고 그 나라 경찰이 더욱더 치안협력을 통해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협력도 하고 국제적인 교류 활동도 하고 있고요. 특히 26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처럼 1년에 뭐 몇백만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는 상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건너가면은 반대로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계속해서 치안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실제 개설되어 있는 각종 보이스 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사기 업체들, 뭐 사이버 도박, 뭐 마약 밀수라든가 뭐 각종 이 디지털 금융 범죄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제 범죄를 공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MOU 체결을 각 나라 간에 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MOU 체결은 뭐 대표적으로 이미 벌써 1990년대에 중국하고 워낙 한중 교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치안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게 당연하게 필요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주요국이 당연하고, 이 나라 말고도 가면 갈수록 각 나라들하고의 MOU를 점점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국회까지 통과를 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제조약으로 만약에 협정이 맞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범죄 인도인 조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지금은 직접 우리나라 경찰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체포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해외로 도망을 갔건,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나라에다가 MOU를 체결을 해놓고 이러이러한 해외로 도망간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귀국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체포를 하겠다. 요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나중에 조약까지 체결을 하면, 범죄 인도인 조약까지 체결을 하면은 그 나라 현지 경찰이 직접 해외로 도피한 한국 사람을 체포를 해서 우리나라로 인계해 주는 게 가능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서 각 나라들과 함께 치안 협정을 하고 있고, 이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가를 해서 특히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하고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같은 아시아 국가들하고 계속해서 치안협정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도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노동자로 활동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안 협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키트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계속해서 경찰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하고의 협력하는 케이스, 또 266페이지 하단에 필리핀하고 협력했었던 케이스, 특히 이러한 나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교민들 또 유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행자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안 나옵니까? 라고 했지만 네, 중국하고는 이미 벌써 1990년대서부터 계속 이러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나라들이 점점 더 증가를 해서 아시아 지역 내에 아세안 회원국들하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컨퍼런스라든가 MOU 체계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또 각종 이 각 나라들하고 교역량이 많아질수록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나라들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편 26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UN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을 하고 있는, 즉 PKO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PKO는요,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TV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봤었던 소위 말하는 UN 평화유지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유지군 활동에 우리나라 경찰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찰이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군이 평화유지군으로 해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에 있는 분쟁 지역에 파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전쟁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이 파견을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요 활동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파견할 때 굳이 군이 파견되는 게 아니라 경찰력을 파견을 해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함께 옵저버나 아니면 참가국으로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2018년 최근까지 소말리아나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아이티 같은 나라의 이 평화유지군으로서 평화유지 활동으로서 우리나라 경찰관들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가가지고서는 현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현지에서 실제 최일선에서 법 집행을 하는 현지 경찰관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평화유지군이 있으면은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고 있는 군경 병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국제공조군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공조 조직을 여기에 지휘관으로서 아니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이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최근에 IT까지 했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IT에 몇 년 전에 큰 쓰나미가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이 나라 자체가 경제 기반이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소요 사태라든가 각종 범죄들이 들끓고 더 이상 경제 기반이 무너져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에 여기에 평화유지군이 들어갈 때 우리나라 경찰도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경찰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활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경찰 내에서도 외국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활동이나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지에 있는 교민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사법적인 공조나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영사로 현지 대사관이라든가 현지 영사관의 영사무관으로 우리나라 경찰관들도 많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269페이지 하단에는요, 필리핀에 아예 우리나라 코리안 데스크를 만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사실 지금 필리핀이 한국 교민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뭐 조기 어학 연수라든가 뭐 단기 어학 연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 9만 명이고 유학생까지 포함하면은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필리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중에서 전 세계 한국인 피해 인원 중에 4분의 1 가까이가 필리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가장 많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다양한 영사관들에서 경찰을 포함한 우리나라 이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서는 각종 이 형사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공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 여기에서 이 혹시 한국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한 해에 1년 동안 80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자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평균 약 350건,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한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베트남이 뭐 이렇게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각종 치안 협력을 통해서 오고 가면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만들어서 여기에 한국 경찰관을 특별하게 배치를 해서 이들이 현지에서 각종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반대 가능할까요? 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 경찰에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베트남인들, 즉 뭐 유학생이든 노동자로 와 있는 근로자로 와 있는 사람들, 또 다문화 가정에 결혼 이민으로 와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각종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죠 베트남 데스크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서로 치안 공조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각종 국제 공조를 위해서 경찰 내에서는 이 각종 외사 경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사 경찰 요원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국인 특기자들을 경찰관으로 선발을 해서 아예 신규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들 중에서 외국인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사 경찰 활동 요원으로 육성을 하는 거죠. 모두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신규 채용과 그리고 현재 이쪽 분야의 경력이나 아니면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외사 경찰 활동과 관련돼서 각종 뭐 외국어 능력뿐만이 아니죠. 치안 환경이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수사 기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관광 사기 이런 것들이 많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 사기라든가 유학생 사기 이런 것들이 많다. 그 해당 국가의 맞춤형으로 각종 수사 기법이라든가 외국어 역량들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국제공조로 얼마 전에는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국제경찰청장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 채널들과 함께 국제협력 치안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하고 함께 교류하고 있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 해당 국가와 직접 양자 교류 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MOU 체결을 하거나 서로 양국의 이 치안 협력을 할 수 있는 뭐 코리안 데스크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데스크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협력할 수 있고요. 27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보니까 우리나라의 치안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우리나라 치안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를 함께 연계해서 개최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경찰 장비,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치안 시스템, 우리나라에 있는 수사 기법,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 기술력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은 당연히 해외에서 방문한 경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술력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수입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은 교육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겠다.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의사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한국형 치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많이 홍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도 합니다. 자, 국제공조와 관련돼서는요, 각종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것과 또 인터폴을 통해서 국제공조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외사 경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국외로 도피한 도피 사범 약 400여 명을 국내로 송환을 하기도 했고요. 이들의 주로 사건이 보면은 뭐 살인이라든가 뭐 강도 성폭력 이러한 중요 범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이러한 경제 사범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외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서는 국내로 송환하는 이러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폴과 함께 국제 공조를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동 성폭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서 단속하기도 하고 또 사이버 범죄와 관련돼서 사이버 금융 범죄와 관련돼서 상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뭐 인터넷 전용 선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국제 공조하기도 합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에는 우리나라 경찰관들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현지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이러한 치안 협력도 가능하겠고요. 또 인터폴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배 중인 인터폴 공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치안력을 상대적으로 외국에 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이 외사경찰 활동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봤었던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어나게 되는 외국인 범죄하고는 다르게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있는 이 치안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 공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경찰관이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자기가 정말 외국어에 특기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꼭 외국어 역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그 분야 내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경찰에 입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쪽 외국어 역량만 키우면은 충분히 해당 분야의 뭐 영사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무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국제 공조를 위한 파견 경찰관으로 해외에서 근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글로벌 환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고 그만큼 국제적인 치안 협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